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지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지적 기능, 즉 지능 지수가 60점대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이 아이가 언어가 지연되어 있고 그리고 언어 표현 능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또래 관계가 좀 어설프지만 좀 어린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지만 이 아이가 학습이 많이 어렵습니다. 단어를 전혀 표현 못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단어나 문장을 다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래 수준의 언어, 즉 초등학교 저학년이더라도 요즘에는 아이들이 언어 수준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래 수준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본원에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적 기능이 60점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앞으로 지능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가 그동안에 알다시피 언어치료, 운동치료 이러한 다양한 치료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아이가 좋아졌어도 지적 수준이 60점대이고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질문의 대답을 잘 못하는 수준으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직까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래랑 어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이 심히 걱정이 되는 상태고요. 처음에 본원에 내원했을 때 종합 주의력 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각 주의력에 있어서 우경보 오류, 즉 충동적으로 정보를 못 받아들이고 정반응이 느려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편차가 심해서 좋았다 나빴다 집중이 편차가 큽니다. 청각 주의력에 있어서도 우경보 오류에서 저하가 있고 반응 편차가 저하가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 주의력에서 누락 오류는 없지만 즉 봐야 될 거를 못 보지는 않지만 우경보 오류, 잘못 본다든지 반응이 느리다든지 봤다 안 봤다 집중이 기복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시각 주의력에 저하를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청각 주의력에서는 그래프의 골이 좀 높습니다. 우경보 오류에 있어서 거의 꼭대기 선까지 맞닿아 있죠. 즉 듣기는 특별히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반응 시간 편차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파란색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높습니다. 즉 듣기가 청력은 정상임에도 청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처럼 보여도 듣는 것에 집중이 되지 못하면 안 들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 지연,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아이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보고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이죠.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 남의 얘기하면 잘 안 들리고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듯이 이 아이들이 딴 생각을 안 함에도 이미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그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좋은 치료들을 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언어나 지능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왔을 때 치료를 안 하고 오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유명한 치료, 좋은 치료 할 거 다 해보고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력 수준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는 부모님 또는 병원에서조차도 이런 수준에 대해서 평가만 이루어질 뿐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곳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을 치료하는 프로토콜, 치료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ADHD 각성제를 쓰긴 하지만 그 각성제만으로 지적장애 아이들의 주의력이 거의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상의 산만하거나 이런 건 좀 좋아지죠. 그런 목적으로 주의력약을 쓰는 것이지 이렇게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들은 지적장애에서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개월 치료를 하고 올 봄에 치료를 한 결과입니다. 작년 겨울에 비해서 시각 주의력이 저하가 3개였는데 단순 시각에서 경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청각도 저하가 2개였는데 경계 하나로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억제랑 간섭 주의력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억제 지속도 정상이었고 간섭 선택도 반응이 좀 느릴 뿐 저하일 뿐 나머지 3개는 괜찮았습니다.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높았던 시각 주의력이 상당히 골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청각에 있어서도 상당히 골이 높은 편이었었는데 치료를 3개월 받고 나서는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이 청각 주의력이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지면 아이가 상당히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이 늡니다. 이 아이는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언어가 상당히 좋아졌고 아이가 대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인지약 10단계 중에 7단계 인지약을 썼는데 7단계 인지약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하자마자 대화가 많이 늘었음을 집에서도 느끼고 한의원에서도 느끼고 집중하는 테스트 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주의력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좋아졌기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감사해 하셨었습니다. 억제 지속 주의력도 처음 했지만 정상이었고 간섭 선택 주의력도 살짝 높았지만 아주 심한 저하는 아니었습니다. 올 3월 달에 평가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 9월 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이랑 비교를 해도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죠. 작년 겨울만 해도 저하가 상당히 많아서 외부의 정보를 눈으로도 안 들어오고 귀로도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다 잘 들어옵니다. 거의 또래 수준에 가깝게 도달했죠. 즉 주의력 수준이 거의 이 정도 경계 2개면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 주의력 조금 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심한 저하는 아니고 가까스로 경계에 있고요. 청각에 있어서도 파란색 미치기 때문에 정상 수준입니다. 억제도 파란색 미치기 때문에 정상이고 간섭 주의력에서 약간 저하 바로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주의력 상황에서 4가지에서 거의 정상에 근접한 수준으로 아이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검사는 이 아이에게는 이제 분할 주의력과 작업 기억력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느냐?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CAT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약을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아이한테 5단계 약을 썼는데 효과가 미진해서 7단계로 바꾸고 나서 아이가 급격히 좋아지는 것들을 이제 바로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본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주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뇌파를 통해서도 아이의 뇌파의 주의력을 방해하는 델타파, 세타파가 줄어들고 있는지 처음이랑 똑같은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IM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박수를 쳤을 때 주의 집중력 점수가 나타납니다. 점수가 좋아질수록 낮아질수록 주의력이 좋아지는데 그 결과를 매주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약의 강도를 매주 찾아갑니다. 그냥 뭐 보약을 쓰고 뭐 좋은 약을 써서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약을 쓰고 찾고 바꾸고 만들고 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약을 이 아이한테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주의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아이가 지금은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주로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대답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 표현을 너무 잘합니다. 지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검사상에서 좋아졌다고 다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IM 테스트라든지 뇌파상에서 이 3가지 모두가 다 정상 수준으로 될 때까지 아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분할 주의력과 작업 기억까지도 또래 수준에서 정상 지능을 가진 아이들, 즉 이 아이보다 지능이 20점 높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아이가 치료를 하고 마치게 된다면 이 아이의 지능은 현재보다 10점에서 15점 또는 그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처럼 그냥 요 작년 겨울에 있는 이 지능지수, 즉 60점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을 가지고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치료를 지금처럼 몇 년 전에 받아왔던 치료를 그대로 받았더라면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어도 이 아이는 이 주의력 수준이 발달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의력 자체를 높이는 한약, 주의력을 높이는 신경인지 훈련들을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아이가 좋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들이 없습니다.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좋아지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코 쉬운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5번 약, 인지 7단계 약들은 15년간의 피땀 흘린 노력에 의해서 밤잠 못 자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의 결과지 뭐 학교에서 배우고 뭐 대학 교수님이 알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노력과 연구와 진짜 죽기 살기로 고민한 결과 나온 소중한 약들인 거죠. 물론 브레인 리더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인 리더에서 개발했기 때문이죠. 뭐 저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많이 부족한 부분 많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정상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연구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지능이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